복잡하고 어려운 과학 뉴스 과학관에서 풀어드립니다. 해설이 있는 과학 뉴스, 오늘은 9월 두 번째 뉴스 해설 시간인데요. 네, 오늘 주제는 양궁입니다. 저희 도쿄 올림픽 때문에 양궁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죠. 아니, 한국은 양궁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이번에도 메달을 굉장히 많이 땄잖아요. 뭐 할 때마다 막 4, 5개씩 메달은 기본으로 따니까 진짜 효자 종목 중에 효자 종목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한국은 양궁을 잘하는 걸까 궁금해져서 제가 막 기사를 찾아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선수를 굉장히 공정하게 선발을 했다. 훈련을 굉장히 치밀하고 철저하게 했다. 현대차처럼 굉장히 든든한 자금 후원처가 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AI 타임스라는 곳에서 2021년 7월 26일자로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양궁 9연패 신화의 비결에는 AI 기술이 한몫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AI, VR 이런 첨단 기술들이 양궁 그 훈련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예를 들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스포츠과학 밀착 지원팀이란 곳이 있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첨단 기술 장비들을 보유하고 각 선수들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양궁에서도 VR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선수들이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기도 하고 뇌 혈류량을 측정을 해서 불안 정도를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긴장도를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선수들의 훈련을 도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것은 현대차에서 이번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선수 자세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을 한번 슈팅을 하고 나면 내 자세가 어땠는지 바로바로 실시간 피드백을 받아서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겠죠? 그거 말고도 이번에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심박수가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선수들 몸에 뭔가를 부착해서 심박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얼굴을 찍어서 안면을 인식해서 심박수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쓴 거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훈련할 때부터 이 장비를 이용을 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기사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들인데요. 사실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왜 한국 양궁이 이렇게 잘하는지 그 비법을 뭔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약간 과천과학관의 정재승 교수님 같은 그런 과학 설명의 달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한명희 선생님 이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전공이 네, 정확히 어떻게 되죠? 저는 천문학 전공. 그럼 공학자가 아니라 과학자이신 거 맞네요? 그쵸, 이과죠. 그렇죠. 네, 공학 그쵸.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시각에서 이 양궁을 파헤쳐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혼자 오시지 않으셨네요? 제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 제가 좀 어렵게 모신 분이 계세요. 활이랑 비슷한 전통놀이 투호가 있거든요. 투호. 네, 그래서 그 투호의 달인, 투달, 이하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과학관에 계시는 분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제가 과학관에 그래도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과학관 안에 투호 달인이 계신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니 이거 소장품인가요? 네, 제가 애용하는 물품이에요. 그렇구나. 투호통을 지금 들고 다니실 정도의 지금 애정을 가지신 네. 한번 오늘 같이 좀 즐겁게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질문은 딱 이거 하나예요. 과학자로서 한국 양궁의 비법. 네. 좀 한 큐에 딱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큐에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가요? 네, 좀 어렵고요. 제가 원래 비법을 설명하려면 기본적인 원리를 좀 알면 비법 설명이 좀 쉬워질 것 같아서 양궁에 관련된 물리 관련된 내용을 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원리는요, 포물선 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포물선 운동. 네. 이게 날아가는 물체는 중력장 내에서는 항상 떨어지는. 근데 아무런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갈 때는 계속 등속도 운동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 밑에서 중력이 잡아당기잖아요. 네. 바로 쏘게 되면 잡아당겨서 그냥 바로 그냥 꼬꾸라지게 됩니다. 근데 음. 우리는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보다 위로 해서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발사해서 나갈 때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점점 꺾여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포물스 운동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초기 발사 속도랑 그 다음에 각도를 알면 얘가 어느 위치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TV에 보면은 관역이 70m잖아요. 양궁은 보통 70m 거리에서 네, 쏘죠. 70m에서 쏘는데 쏘고 난 다음에 맞출 때까지 대충 한 2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하면 발사할 때 속도는 대충 한 53.25m/s 정도로 발사가 돼요. 양궁 선수들이 보통 쐈을 때 53.25m/s. 0.25m/s. 만약 일정한 힘으로 발사를 했을 때 각도 차이에 따라서 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한 7도 정도로 발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거보다 1도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 한 10m 이상 더 날아가게 돼요. 80m 정도 날아간다. 네. 그리고 반대로 1도 정도를 더 낮춰서 발사를 하면 10m 정도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양궁 선수들이 양궁을 쏠 때 이렇게 약간 올려 쏘는데 그 각도가 보통 한 7도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더 사람들마다 당기는 힘이 다르잖아요. 근데 네. 더 센 힘으로 당기시는 분들은 좀 더 각도를 내리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약한 힘으로 발사를 하게 된 경우에 각도를 올려서 발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랑 힘의 정도를 조절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그 포물스 운동의 중요한 그 과학적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투호도 비슷한 원리면 포물선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투호는 보통 몇 미터를 던지나요? 예전에는 양반들이 많이 하는 놀이로서 1.5m 정도 거리에서 되게 많이 가깝다. 던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정도에서 던지면은 너무 쉽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또 다른 또 이게 깨알 자랑 나오고요. 네네. 한 발짝씩 뒤로 물러 쏘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한 2.5m 정도 어. 거리에서 주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럼 2.5m의 거리로 포물선 운동을 던지려면 몇 도 정도로 던져야 돼요? 키가 17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던졌을 때 투호가 그러니까 50cm 정도 되는 높이니까 실제로 던졌을 때 높이랑 바닥 높이랑 차이가 한 1.2m 정도로 놓고 계산을 네.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살이 한 1초에 떨어진다. 하나랑 가정을 했을 때. 한 55.95도 정도. 오. 퉁쳐서 한 56도 정도로 던지면 얘가 1초 동안 날아가서 떨어지게 돼요. 0.5초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0.5초면은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는 더 세게 던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는 어떻게 되냐면 각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아. 얘로 계산을 하면 대충 한 0.57도 정도. 0.57도면 거의 직선 아니에요? 네, 거의 그쵸? 그냥 0도잖아요. 네, 거의 0도로 던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놨다. 네. 그럼 저희도 투를 처음 연습을 하더라도 고각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던져보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던지면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던져도 들어가고 언제부터는 포물선으로 던지는 게 유리하고 이런 것도 계산이 되나요? 그거는 계산이 쉽게 돼요. 네. 네, 그거는 왜 되냐면,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이제 가정이 하나 필요한 게,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원통 안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화살이 이제 들어갈 때 각도가 요 각도를 얘기하거든요. 네. 요 각도가 만약에 30도 정도, 30도보다 크다고 했을 때는 잘 들어가고, 30도보다 작다고 했을 때는 이게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미끄러진다. 그쵸. 라고- 화살통에 세워서 들어가야 네,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30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거리가 얼마가 가냐면 2.08m가 나와요. 네. 그러면 2.08m라는 얘기는 대충 한 2m 정도 놓고 했을 때 2m보다 안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도 30도보다 각도가 크기 때문에 들어갈 것이다, 잘. 그런데 그거보다 만약에 멀다라고 하면 각도가 30도보다 아래 낮아지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튕겨나갈 확률이 훨씬 많다 신기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그 앞에 이제 모든 가정이 저항이 없다는 가정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화살을 발사했을 때는 공기가 이제 막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살이 이제 날아갈 때 좌우로 막 이렇게 네. 흔들리게 약간 물고기가 예, 이렇게 왔다 갔다 물고기가 하듯이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날아가게 네. 되는 게 이제 궁사의 패러독스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그 공기를 이렇게 뚫고 저항을 뚫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 받는 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 밀어주잖아요. 얘가 조금만 틀어져도 얘가 화살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화살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화살을 쏘면 그 원래는 이제 자기가 쏜 대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저희 쏜 대로 조준해서 쏘니까. 조준해서 쏴야 돼 날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당기면 얘가 이렇게 몸이 우리가 좌우로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활시 자체가 이렇게 틀어져요. 그래서 화살이 이제 날아갈 때 내가 조준을 똑바로 했다가 치더라도 미세하게 틀어진 힘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 우측이나 좌측으로 활이 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살짝 오조준을 하는 거죠. 일부러. 그게 궁사의 패러독스인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관련돼서 뒤에 보면 이제 여기는 지금 없지만 깃이 달려 있잖아요. 양궁 보면 화살 깃이란 게 네. 있죠, 맞아요. 근데 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가 이제 날아갈 때 네. 날아가는 물체들은 항상 뒤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화살은 깃이 있고 비행기 보면 꼬리 날개 이런 게 달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뒤에 깃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화살이 가다가 자세를 잃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깃이 있으면 깃 때문에 저항을 받아서 얘가 다시 깃이 자세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눌려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휘었다 그러면 깃이 달려있으면 바람이 밀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좌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깃을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얘가 자세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깃이 하는 거예요. 화살 깃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다투도 마찬가지로 짧게 달려있잖아요. 다트도 있죠, 깃이 네. 있어요. 깃도 그게 없는 걸 던지는 거랑 있는 걸 던지는 거랑 안정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다릅니다.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셨을 때, 네. 아니면 이제 뭐 그 양궁 선수들 소개할 때 보면 뒤에 이제 깃 같은 거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근데 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딱 뾰족뾰족하게 그냥 일직선으로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깃을, 그러니까 바람기비처럼 약간 휘는 깃을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휘는 깃을 달면 화살이 날아가다가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스핀을 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비슷한 원리로 이제 총 같은 경우에는 안에 총열이 파 있어서 총알이 날아갈 때 이렇게 회전하게끔 날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이유가 자이로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네, 자이로 효과. 그러니까 자이로 효과는 뭐냐면, 고속으로 회전하는 물체가 있으면 그 회전축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 회전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게 비행기나 이런 데 자이로 스코프라고 있잖아요. 저희 전 시간에 자이로스코프 있죠. 자이로스코프 보면은 안에 이제 팽이 같은 게 막 도는데, 그 도는 회전축이 내가 그 주변의 걸 막 뒤틀어도 그게 그대로 그 방향을 유지해요. 그래서 그 회전축을 어느 방향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이제 자이로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3차원 공간에서 그 위치를 내가 이렇게 기울었을 때 원래 위치가 여기다 라고 찾는 게 이제 자이로스코프고, 3차원 나침반이나. 네, 3차원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해요. 그래서 화살로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회전해서 가면 그 회전축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가니까 얘가 만약에 틀어지더라도 그 자이로 효과에 의해서 회전축을 유지하는 거예요. 화살을 쏠 때 그럼 어떻게 스핀을 주는 게 좋은 거네요? 네, 약간 주는 게 잘만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좋은 거네요.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좋죠. 우리 기관 중에 그 피부에 있는 기관 중에 좀 민감한 데가 코나 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활주를 쭉 밀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닿잖아요. 이게 미세하게 조절을 하려면 여기다 대고선 그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몸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올렸을 때 내가 코나 입에서 눌리는 정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평상시 연습하던 대로의 각도구나를 계산을 하는 거죠. 아니,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활을 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어떤 힘을 줄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도를 어떻게 줄 거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자세 제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잘 유지를 시킬 거냐,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었던 얘기 같아요. 그러면 투호 달인이시잖아요. 네. 네. 투호 달인으로서 어떤 노하우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제가 누구에게 투호 던지는 방법을 배운 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연습을 해보면서 저에 맞는 자세를 찾다 보니 그것이 저의 노하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렷을 한 상태로 몸의 균형을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편이고요. 양궁 선수분들이 코나 입을 사용을 해서 시비를 조절하듯이 이 투호 던질 때에는 이 화살 부분을 어깨에 견착을 해서 이 활 끝을 보고 어느 각도가 가장 좋을지 계산을 합니다. 이게 한 발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힘 조절은 컨디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화살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내가 힘을 더 줘야겠구나. 각도를 더 높여야겠구나. 그것을 머릿속으로 계산이 해서 그 다음 발을 잘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번째가 있습니다. 평정심 유지입니다. 만약에 한 발을 놓쳤다고 해도 다음 기회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초조해지거나 더 잘해야겠다 혹은 자포자기를 하게 되면은 다음 발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좀 평정심을 가지고 끝까지 집중을 해서 던지는 것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양궁 선수들도 이런 느낌으로 던지실 것 같아요. 네, 경험에 우러나오는 되게 좋은 노하우들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양궁 그리고 투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몰랐던 투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덤으로 들어서 더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적 원리든 뭔가 이런 실전 경험이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양궁이든 투호든 뭔가 좀 던져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 듣고 추석 때 가족분들과 함께 만나서 양궁은 어려우니까 투호 이렇게 던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준비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뉴스에서 또 다른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